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중동의 전운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각국의 치열한 외교전과 기술 혁신의 현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의 키워드는 실용주의적 생존법입니다. 한국은 인도와의 결속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있고 미국은 관세 환급이라는 거대한 유동성 카드를 꺼내들었죠. 전쟁 중인 국가들은 인공지능과 로봇을 전면에 내세우며 생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치 19세기 말 열강들이 새로운 무역로와 기술을 찾아 분주히 움직였던 대전환의 시대를 연상케 하는데요. 오늘 10개국 소식을 통해 복잡하게 얽힌 세계 경제와 정세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한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도를 국빈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030년까지 교역액을 500억 달러까지 늘리기로 했다고요? 5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69조 원이 넘는 거대 시장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디지털 브릿지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 한국이 중동 건설붐을 통해 경제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듯 이제는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인도를 새로운 디지털 영토로 삼으려는 전략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인도라는 거대 시장으로 상쇄하겠다는 실용주의적 행보라고 볼 수 있죠. 국내에서는 경제와 정치권 모두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한국은행 총재 임명과 증시 낙관론이 동시에 나왔네요. 네, 신현송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취임하며 통화 정책의 길을 잡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치를 8,000으로 대폭 올렸다는 점입니다. 2026년 이익 전망치가 220% 성장할 것이라는 분석인데 이는 과거 2000년대 초반 정보기술버블 때와는 차원이 다른 탄탄한 반도체 펀더멘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추천에 여야가 합의한 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권력 견제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과정이 시장의 투명성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또 한 번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휴전 만료가 코앞이죠? 네, 4월 22일 휴전이 만료되면 많은 폭탄이 터질 것이라며 특유의 압박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가 풀리지 않으면 협상장에 나가지 않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죠. 마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의 일촉즉발 상황을 보는 듯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파키스탄 평화회담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마지막 순간에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면에서는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특히 대규모 관세 환급이 시작되어 눈길을 끕니다. 나스닥이 13일 연속 상승하며 1992년 이후 최장기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약 1660억 달러, 우리 돈 230조 원 규모의 관세 환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4월 20일 가동된 디지털 시스템 케이블을 통해 자금이 풀리면 시장에는 그야말로 유동성 쓰나미가 덮칠 겁니다. 1930년대 뉴딜 정책이 재정 지출로 경기를 부양했다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반환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시장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셈입니다. 중국은 중동 중재자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하면서도 일본과는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우디 왕세자와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전면 휴전을 강조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의 목줄을 쥔 중동에서 중재자 중국의 위상을 굳히려는 속내죠. 반면 일본과는 동중국해 자원 개발과 대만 해협 통과 문제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주변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 화전양면 전술을 써왔는데 지금이 딱 그 형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대출 후 대금리인 LPR을 11개월 연속 동결했습니다. 1분기 성장률이 5.0%로 선방했으니 서두를 것 없다는 판단이죠. 대신 내실을 다지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의 석탄가스화 프로젝트를 10년 만에 재개하고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각국이 에너지 자립을 서둘렀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중동 불안에 대비해 에너지 요새를 구축하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일본에서는 대형 자연재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살리쿠 해역에서 강진이 발생했다고요? 네,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 17만 명에게 피난 지시가 내려지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쓰나미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일본 열도는 다시 한번 자연의 위력 앞에 긴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타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1923년 관동대 지진 이후 강력한 리더십에 의존했던 일본 사회의 심리적 기제와도 유사해 보입니다. 외교 정책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중국을 중요한 이유도로 재정의했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2026년판 외교청서에서 중국에 대한 표현을 완화했습니다. 대립보다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강조한 건데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 발맞추면서도 실익을 챙기려는 전략입니다. 한편 기술적으로는 클로드 미토스라는 신형 AI의 위협에 대응해 기업 연합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메이지 유신 시절 서구 기술에 대응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했던 것처럼 AI 시대의 사이버 보안을 안보의 핵심으로 보고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일하는 경제와 민생 모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 변동이 극심하네요. 시장에서 달러 대비 토마나 가치가 하루 새 3,000토만이나 널뛰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디지털 암흑입니다. 1월부터 이어진 인터넷 중단으로 경제가 하락세로 돌아섰고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보의 차단은 독재 체제의 유지수단이었지만 21세기의 인터넷 차단은 국가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이 문화유산 복원을 강조하며 민심을 달래려 하지만 무너진 민생을 세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으로부터 거대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900억 유로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네요. 약 135조 원에 달하는 대출금이 4월 22일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헝가리가 거부권을 철회한 덕분이죠. 눈여겨볼 점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단순한 원조 수혜국을 넘어 로봇 전쟁의 테스트베드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3개월간 로봇과 드론이 2만 2천회 이상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마치 제1차 세계대전이 탱크의 시대였고 제2차 세계대전이 항공전의 시대였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훗날 무인 로봇 전쟁의 시초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레바논 상황은 비극적입니다. 휴전 협상 중에도 평화유지군 사망 사건이 발생했군요. 프랑스 평화유지군 1명이 사망하면서 휴전의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의 방어선을 구축하며 사실상 점령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레바논 경제는 올해 16%나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이재민이 된 상황은 1970년대 레바논 내전의 참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때 중동의 파리라 불렸던 베이루트의 영광은 간대였고 민간 기반 시설이 파괴된 폐허 속에 국제사회의 도움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독일에서는 미래 산업의 향방을 가늠할 하노버 매세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화두라고요? 네, 독일 산업기업의 절반이 이미 AI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속도가 빠릅니다. 엘모스 세미컨덕터가 개발한 세계 최소형 양자 난수 생성기는 사이버 보안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혁신상을 받았죠. 18세기 증기기관이 영국을 주도했다면 독일은 지금 양자와 AI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보건개혁을 둘러싼 갈등과 파업 전술의 변화로 내부 진통이 크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를 지키겠다는 독일 특유의 마이스터 정신은 여전해 보입니다. 영국에서는 키어 스타머 총리가 인사 참사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과의 친분이 문제된 피터 맨덜슨을 주미대사로 임명했다가 9개월 만에 해고했습니다. 보안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인사를 기용한 것에 대해 사임 요구가 빗발치고 있죠. 경제 전망도 어둡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30% 이상 급등하며 인플레이션이 4%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 영국병을 앓던 시기처럼 고물가와 고실업의 공포가 다시 영국을 엄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단신들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테러 혐의로 조사 중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는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420대의 행사가 열렸지만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런던 마라톤이 4월 23일 개최를 앞두고 대대적인 보안 강화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 작가님, 오늘 뉴스를 관통하는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경제의 시계와 기술의 바퀴는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전쟁과 재해 속에서도
인류는 늘 새로운 대안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인도와 한국의 협력, 독일의 기술 혁신이 그 증거입니다. 네, 위기 속에서도 희망의 단초를 찾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화요일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